안녕하세요. 논술구술 한입시사 김정환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1월 두 번째네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법원, 일본 정부의 위안부 배상 책임 인정이라고 꼭지를 달아봤어요. 자, 위안부라는 말에 제가 따옴표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 위안부라는 말은 일본에서 쓰는 말이고 소위 위안부라고 하는 거죠. 그 실체는 성노예에 가깝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서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은 평화의 소녀상 여러분들도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법원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서 이것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볼게요. 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하라.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의 법원이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예요. 일본의 어떤 기업이 아니라 일본 국가, 즉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뜻. 이것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느냐? 국제법상 주권 면제론을 깬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권 면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을 말하는데요. 왜 이런 원칙이 나타나냐면 이렇죠. 기본적으로 국제법, 즉 국제사회에서는 A국과 B국이 있을 때 두 나라는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서로 우열관계가 원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힘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A국이 있고 B국이 있으면 A국과 B국은 서로 대등한 국가들이죠. 이 A국 안에서 A와 B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의 결과를 A라는 국가가 강제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A와 B보다는 이 A라는 국가 자체가 더 상위임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이 B라는 국가를 여기에 피고로 데려온다면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B가 A국의 어떤 통제, 강제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A국과 B국이 서로 대등하다는 원칙에 벗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국가 안에서 재판의 피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바로 주권 면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인권적 행위까지도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일본이 저지른 위안부 문제는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범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주권 면제를 끌고 와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재판부 판결의 논리인 거죠. 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문을 썼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1월 9일자 기사인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27조, 즉 재판 청구권, 그리고 유엔 인권선언도 재판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권 면제론을 끌고 와서 이 B국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재판 청구권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면제 이론은 주권 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갖는 건 맞다. 그런데 국제강행규범, 여기서는 인권이죠.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해서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 즉 일본이 국가 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는 주권 면제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취지였던 거죠. 물론 이에 대해서 일본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판결이라서 우리는 항소할 필요도 없다. 항소를 한다는 것은 일단 그 판결 자체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니까 아예 우리는 그건 인정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효인데 우리가 왜 항소하느냐? 일본의 속셈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면 국제사법재판소 ICJ로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습니다.
주권은 근대 주권국가 체계 안에서 주권은 꼭 지켜져야 될, 그리고 보호되어야 될 가치이긴 하지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권의 가치는 그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진일보한 인권적인 관념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관념을 환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기는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동시에 같이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매우 긴밀하고도 중요한 관계이면 틀림없어요. 바로 이웃 국가이기도 하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어떤 명분, 어떤 이상적인 측면들만 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얽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볼 때에도 인권의 가치를 천명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함과 동시에 향후 한일 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어떤 외교적인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코로나19와 큰 정부라고 달아봤는데요. 앞에 있는 그림 두 가지 거의 비슷하죠. 약간 틀린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 드나요? 왼편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한겨레 신문 기사에 있었던 일러스트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원래 프랑스의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의 그림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절대 군주죠. 강력한 국가를 상징하죠. 그 그림을 약간 패러디해서 보니까 얼굴에는 CCTV가 달려있고 그것은 국민을 감시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오른손 쪽에 보이는 저 금고에는 국가 예산을 상징하는 돈들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이 오른쪽 그림에는 여기 칼을 차고 있는데 그 칼 자리에 저 왼쪽 그림에는 이 코로나19 백신 이 주사기가 달려있네요. 여러 가지 재밌는 현대 사회,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계가 위기죠. 그러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일종의 법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죠. 그러니 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점점 필요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혹시 이 거대해지는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혹은 이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무단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앞에 보이는 분은 조지 오웰이죠. 그래서 1984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1984라는 책은 가상의 국가인 오세아니아라는 국가에서 이 국민들을 통제하는 빅브라더라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죠. 즉, 이 전체주의 국가를 통제하는 전체주의 독재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봐도 눈의 그림이 있고 사람들이 그 감시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은 이러한 상을 그려냄으로써 어떤 국가의 권력이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미래 사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려냈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이것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그 루이 14세의 얼굴에서도 나타났듯이 구체적으로 보면 CCTV 혹은 여러분들 요즘에 카페나 식당에 갈 때 꼭 찍고 들어가는 QR코드와 같은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는 혹은 기업들은 국민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감시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현대판 빅브라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의 역할이 강해지다 보면 국가가 바로 이러한 빅브라더가 될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정부의 시대, 방만재정과 빅브라더는 막아야 한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요즘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당연히 증가했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또 보건 정책도 강화해줘야 되고 저소득층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처럼 국가 위기 대응의 역할은 커져야 하지만 재정 규모와 방역 성공이 정비례하지만은 않는다. 즉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꼭 그 효과가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 굉장히 많은 돈을 이 코로나19에 쏟아붓고 있는데 가장 지금 코로나19에서 안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 돈을 많이 쏟아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모든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서 꼭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효율성을 꼭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 방금 전에 봤던 빅브라더 얘기죠. 위치 정보, 카드 내역 조회 등 일상이 됐잖아요. 통제가 일상화됐어요. 데이터는 생명을 구하고 정밀한 정책을 가능키도 하지만 악용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제도할 필요도 있죠. 그렇지 않으면 빅브라더가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그들의 인권을 교묘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국가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비판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민사회가 이 국가의 역할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시민사회 관심도 병행될 때 국가의 역할을 효율적이고도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끔 강제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에 커질 수밖에 없는 국가를 시민사회, 즉 민주적 통제 안에서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시민들 각자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